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의 다른 분석, 핫다리 연패입니다. 자, 오늘도 설기현 감독, 김재성 해설위원과 함께 K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준비된 자세. 대한민국에서 어떤 클럽이 혹은 어떤 팀이 감독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꼭 거기 안에 설기현 감독이 껴있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항상 지금 이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수 때도 그랬지만 감독 때도 항상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전진우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 된 전진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선수한테 기회가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그 선수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또 공격수 중에 가장 지금 폼이 좋고 또 포인트도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혹시 강력 추천한 거? 지금 현재 충분히 갈 만한 경기가 되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추천. 자신 있게 추천해. 여기 자신 있게 추천해. 진짜 카메라 한번 쏴주세요. 명부 형한테 얘기해. 명부 형, 전진우 괜찮습니다. 한번 뽑으세요. 이게 명부 형이 형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홍문보 감독하고 뭐 이렇게 자주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뭐 말씀 못 드리는데. 안 친해. 형처럼 이렇게 안 친해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좀 특별한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22세 의무 출전 규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는 시간을 갖고, 언더 22세 선수 중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K리그는 출전 선수 명단에 최소 2명의 선수를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중에서 1명의 선수는 의무적으로 지금 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22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 선수 교체는 3명이고요. 22세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거나 혹은 2명 이상 교체 출전할 경우에는 선수 교체가 4명, 혹은 22세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1명이 교체 출전할 시에는 5명의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 벌써 이제 12년째 이 룰을 뭐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로컬 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2세 출전 규정 때문에 수혜를 본 선수들, 이것의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양민혁 선수, 그다음에 양현중 선수, 그다음에 윤도영, 그리고 뭐 배준호, 그다음에 뭐 정상빈,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는 그런 하나의 되게 좋은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형님이 발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 스카우팅도 그렇고 정말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힘을 쓰는 것 같고 그 선수들이 이제 프로에 와서 경기를 뛰기 시작하면서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양민혁 선수 지난 시즌 때 경기하는 거 보면서 좀 몸싸움이나 이런 거에 좀 밀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워낙 빠르고 기술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그 재능 있는 선수들한테 기회를 줬을 때 굉장히 빨리 또 성장하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감독들이 뭐 나뿐만 아니라 저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좋은 선수가 22세 이상의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세 선수를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K리그가 있으면서 이제 코치로 있으면서 되게 많이 봤을 텐데 거기서 생기는 어떤 뭐 문제점 혹은 어려움 이런 거는 선발 명단에 어찌됐든 22세 규정에 합당한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는 사실 이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기량을 펼쳐서 45분 이상 끌고 가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른 시간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아니면 우리가 22세 좀 자신이 없을 때는 이 선수들 뛰키고도 감독들이 불안불안하다고 실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몸은 막 30분, 35분 풀었는데
한 15분 만에 빼기가 좀 너무 미안한 거죠, 이 선수들한테. 아, 감독 입장에서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좀 더 뛰키고 해서 최대한 그럼 전반전까지만 좀 버텨라. 또 막 조마조마했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전술의 완성도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이 되게 많아서 감독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22세 룰을 적용을 하면서 대학 선수들이 이제 1, 2학년 때 잘하는 선수들이 대학교를 빠져나가니까 대학 쪽에서 되게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은 3, 4학년들이 중요한데 이제 프로에서는 1, 2학년 선수에게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도 충분히 그 경쟁력 있는 선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좀 대학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선수들은 프로에 일찍 왔다가 안 돼서 대학을 또 다시 갔다가 다시 또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모든 정책에는 좀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2세 선수들에게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성장을 이뤄냈고 이것이 결국에는 2회 연속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로 연결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룰을 했어요. 이 룰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뭐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고 이제 이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K리그에서만 잘해도 유럽 팀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도 그렇고 뭐 구단 수익 창출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 되게 좋아지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자리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 네. 그 선수들만 어떤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리그라든지 아니면 컵 대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18세 선수들이 졸업하고 어떤 대학 가서 축구를 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 선수들도 어떤 프로팀 밑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선수들이 리그를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가 뭐 예전에 저희가 했던 뭐 B팀 리그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좀 의무화해서 모든 팀들이 좀 이렇게 합류해서 다 같이 좋은 리그를 또 하나의 또 뭐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리그를 하나 만든다거나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현재 K리그에도 이 22세 룰을 통해서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선수를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봤는데 그 한 명이 전북의 강상현 선수 그리고 강원의 신민아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를 좀 살펴볼 텐데 강원의 신민아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그 센터백이잖아요. 네. 예, 사이즈도 괜찮고 굉장히 차분하고 빌드할 때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그런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런 선수입니다. 신민아 선수가 이제 클리어링을 하는 장면인데 패스를 받아서 이 선수가 킥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신민아 선수는 뒤로 뛸 준비를 하고 상대 공격수보다 먼저 예측해서 그 공간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킥이 왔을 때도 이 뒷공간을 커버하면서 클리어링을 또 해내는 모습들. 내가 언제 물러야 될지 아니면 언제 스테이를 해서 옵사이드 트랙을 만들어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판단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영리한 거죠. 그러니까 파울을 안 내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강하게 압박해서 실수를 좀 얻어내고 1대2 상황인데도 침착하게 지금 상황을 중간에 잘 보다가 예측하고 하는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 저 경험이 없는 선수 치고는 저런 판단,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차분한 거죠. 수비수로서 굉장히 좀 큰 장점이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치 선정 훈련이 되게 잘 돼 있네라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되게 단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남태희 선수가 이제 공을 잡고 슈팅을 하려고 했을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나와서 각을 줄였다가 그다음에 볼이 남태희 선수가 슈팅을 못하니까 볼이 사이드 내려가니까 또 재빨리 또 위치 선정 자기 위치로 들어가서 볼 처리하는 장면들 굉장히 기본이 되게 잘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수비로서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상황에서 이제 빌드업 능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신민아 선수가 이제 올라붙거든요. 이제 공격 지역까지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이 패스를 미드필드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한 번에 돌아설 수 있게끔 지금 오른발 쪽에다가 패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 양쪽에서 붙는 상황이었지만 아주 쉽게 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패스를 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세밀하게 또 패스를 줄 수 있네. 아주 정말 이야기했던 대로 기본이 아주 좋은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볼을 받기 위해서 측면으로 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상대가 오더라도 또 볼을 주고
뒤쪽으로 쳐져지면서 그 공격수와의 어떤 그 간격을 벌어놓고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이렇게 딱딱 공간에다 놔주는 패스도 아주 성공률이 높은 선수라서 빌드업 능력도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저 장면에서 내가 볼 자신이 없으면 벌리지 않고 올라가면서 골키퍼 보고 킥을 하라고 해요. 그렇죠.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본인이 많이 이제 해본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저기서 벌려서 받는다는 얘기는 저거 내가 내 앞에 옆에 압박이 들어오는데도 맞아요. 저거 내가 돌려낼 자신이 있으니까 나 주라고 받는 거거든.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도 이제 심현 선수가 이제 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네, 저렇게 사이사이 뛰는 어떤 공격수에게 딱 넣어주는 어떤 감각이라든가 패스를 되게 공격적으로 잘 넣거든요. 저런 사이로 딱 집어넣는 패스 저런 것들이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오른발 잡이다 보니까 이제 왼발에 대한 패스 미스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빌드업 장면에서의 어떤 왼발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긴 볼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의 성공률을 높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리그에서도 더 인정받는 센터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앙 수비가 유럽 진출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김민지 선수가 그 생각을 그 편견을 완전히 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도 이 아시아 선수, 특히 이제 한국 선수들 이 중앙 수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또 선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완전히 성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력적인 파워를 키워가지고 유럽 선수하고도 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힘, 그다음에 그런 근력 힘이 생기면 스피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좋아지면은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자, 이 전북이 올 시즌 다시 부활한 이유 중에 포획 감독이 새로 왔다. 그다음에 전진우 선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강상윤 선수의 존재. 이 강상윤 선수는 또 이제 어떤 선수인가요? 글쎄요, 형들 생각은 어때요? 제2의 박지성.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옛날에 모습이 좀 비슷해. 플레이 스타일은, 플레이 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 피부예요. 같아. 빠르거나 사이즈 좋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박지성 전 선수 네. 때 모습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2의 박지성이라고 했던 이유도 리그에서 매 경기 뛴 거리가 높아요. 12.5. 네, 12.5. 그러면서 경기 안에서 스프린트 횟수도 지금 15회를 기록할 정도로 사실 스프린트 양쪽 사이드백 선수나 윙백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버금가는 그런 어떤 데이터 수치를 매 경기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활동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강상윤 선수가 전북에서 있는 이 두 가지 특징 아주 좋다고 평가받는 이 활동량과 침투력에 대해서 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죠. 그렇게 상대가 미들블록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항상 그 뒷공간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진우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기 위한 그 모션을 가져갔을 때 그 뒷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을 아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한테 기회가 왔을 때 또 크로스라든지 득점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볼이 앞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줬기 때문에 지금 이 중앙 공간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볼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동료가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까지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을 얘기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공간을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생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내가 움직임으로써 만드는 공간을 동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스스로 만든 공간을 네. 다시 자기가 찾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세 움직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네. 선수가 강상윤 선수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이제 이 강상윤 선수의 이 특징 중 하나라고 본다면 바로 이 공격과 수비의 이 연결고리, 이 패싱 능력이 또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데이터를 좀 보니까 패스 성공률도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전방으로 넣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뭐 횡패스, 많은 패스의 어떤 숫자를 좀 공격적으로 그다음에 경기 운영을 할 때 패스를 통해서 경기 운영도 할 줄 아는 굉장히 영리한 선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컨 위치에서 이제 볼을 기다리고 있다가 볼이 뒤쪽에 왔을 때 이제 측면에서 볼을 받아 공격으로 전개할 수 있는 이제 포지션을 잡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자세라든지 저는 타이밍이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디딤발을 안정적으로 갖다 대면서 뒷공간에다 이 킥을 놓는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측면 미드필드와 중앙 미드필드 그 공간 사이에서 볼을 받아서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볼을 받으러 나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가 붙기 때문에 이 볼을 미리 공간에다가 던져놓고 다시 공간으로 움직이고 그 공간을 동료가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이러한 어떤 희생적인 플레이도 아주 잘 가져가고 있는 강상윤 선수입니다. 그 플레이 스타일 딱 보니까 진짜 지성이랑 많이 비슷해요. 비슷하죠. 왜냐면 지성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서 지성이가 계속 움직인 공간의 자리에 계속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기고 찬스가 생기는 그런 역할을 이제 지성이가 되게 잘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진짜 그 산소 같은 역할? 와. 저렇게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은 선수가 경기장 안에 있으면 네. 찬스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찬스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강상윤 선수는 수비적인 역할도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어요. 강상윤 선수 보면은 굉장히 그 수비를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 이 압박하는 속도라든가 저렇게 막 가는 것들 보면은 이 수비수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포획 감독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있는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뛰키는 이유가 저런 것들 우리 팀은 저렇게 하는 선수가 대우받고 경기를 항상 나갈 수 있고 끝까지 뛸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그냥 상대 공격수 앞에 가서 그냥 쓰는 게 수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볼을 빼앗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수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비를 되게 잘하네요. 살아나고 있는 전북, 이 포획 축구의 중심에 강상윤 선수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활약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민아 선수와 강상윤 선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들 앞으로 대표팀에 발탁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 발탁될 것 같다. 형님 그래도 잘 맞추시니까 요즘 감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더라고요. 요즘이 아니라 감 떨어진 지 한 몇 년 됐는데. 원래 처음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에이 안 떨어졌죠. 아니, 지금 아니, 월드컵이 나는- 가까워지니까 지금 약간 이제 감이 또 올라오겠지. 근데 요즘 4년에 보니까- 한 번씩 오거든. 요즘 보니까 좀 감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4년에 한 번씩 와. 나는 당연히 2명 이대로 성장하면 어. 나는 대표팀 될 것 같아. 시기는 동아시아컵에서 아 동아시안 강상윤은 나는 동아시아컵에서 뽑힐 것 같고 신민아도 한 내년 안에 한 1년 반 안에는 한 번은 난 뽑힌다. 그랬으니까. 안 뽑힌다? 나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오케이. 지금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갑자기? 오늘이 2025년 5월 26일입니다. 이번 동아시안컵 대표팀 명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윤. 자, 나는 강상윤. 뽑힌다, 안 뽑힌다. 나 뭐 감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뽑혀, 안 뽑혀. 동아시아 돼, 안 돼. 뽑힌다, 안 뽑힌다. 강상윤 안 된다? 이번에는? 나는 대기를 응원할게요. 나는 그 선수 평가를 이 성실함 이걸 굉장히 보기 때문에 강상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이지. 성실함이지. 그래. 이런 선수들은 결국은 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 동아시안컵은 아니다. 좀 더 경험 쌓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상인을 위해서. 오케이. 나는 그 이 시간에 좀 쉬었다가 워낙 많이 뛰니까 좀 후반기에 더 잘해가지고 확실히 소속된 감독의 마인드가 항상 있네. 아, 소속팀에 그렇지. 그 팀 내 선수들을 선수를- 생각하는 그렇지. 또 프로팀 감독은 또 이런 마인드가 또 있어야 돼. 아. 22세 의무 출전 규정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 선수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의도된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인에 가서 아카데미를 많이 보고 왔거든요.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인지 기반에 의한 학습이 유스 단계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인지 기반의 학습이라는 거는 프로세서가 4가지 단계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 단계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플레이가 완벽하게 나오는 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스 시절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 모델링을 해 나가면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이 폭넓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그 공감이 가는 게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반응만 하는데 그 반응이 항상 정답일 때가 있어. 좋은 선택일 때가. 정답을 내는 무의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아주 지속적인 반복 훈련. 네. 그다음에 그 반복 훈련이 진짜 효과적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네.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선수들에게 가르쳤을 때 좋은 플레이들이 경기장에 나와서 네.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2세 출전 규정 속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2명의 선수, 신민아와 강상윤 선수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룡이가 그 영국에 딱 처음 왔을 때 청룡이가 과연 될까? 통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 볼턴하고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미팅을 했는데 갑자기 감독이 나보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야. 뭐를 그러니까 청룡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애들 다 있는데 그래서 계속 좋은 선수라고 영리하다고 계속 이 말만 계속 했는데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잘하더라 이제. Wow.